표시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도 존중하지만, 그렇죠? 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충과 효가 다르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라고 생각해요. 충효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효를 잘하는 사람이 충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효는 그래서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효를 잘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효를 강조한다는 것은 곧 한국에서는 그죠? 충을 강조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한국이 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지? 그런 걸 국가 통치라고 하고요. 국가 통치를 하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힘으로 눌러서 그죠? 나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국가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죠? 아, 어떤 원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어? 나라에 충성을 하겠구나. 나라에 헌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필요해요.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효에서부터 나온다.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나라에도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도 존중하자. 이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흉과 효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냐면 한국 유교의 특징은 충효사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결국 유교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지만 좁히고 좁혀서 하나로 압축하자면 뭐예요? 충효다, 충과 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충과 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충효의 세계를 유교에서는 삼강이라고 한다. 세 개예요. 세 개. 그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오륜, 다섯 가지 원칙을 오륜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간관계에서요. 첫 번째, 가장 근본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자, 부모 자식 요거 효예요. 효가 나라로 가면 충이고요. 충은 예전에 왕조 시대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이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 요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상대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또 어떤 상대가 있냐? 부부가 있고요. 남편과 부인이 있고 부인과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상대가 있느냐? 어른과 아이가 있잖아요. 또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중요 예를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체화시킨 게 오륜이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함께 부르느냐? 삼강오륜이라고 함께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유교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 부모와 자식이 있고, 임금과 신하가 있고, 남편과 부인이 있고, 어른과 아이가 있고, 친구와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각자의 역할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 임금은 임금의 역할, 신하는 신하의 역할 하고, 그러면서도 신뢰를 지킬 때 좋은 사회가 된다. 이게 유교의 원리예요. 그죠? 유교의 원리. 요 삼강오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옆에 보시면, 그죠? 삼강오륜, 요런 것이에요.
군위 신강, 충에 관한 것이에요.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죠? 이런, 뭐, 이미지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뤄야 된다. 신하가 임금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유교가 그래서 현대 현대에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죠. 부위 부강에 해당하는 거죠. 부인이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유교가 현대에서는 남성 중심적이다 이런 또 지적을 받기도 해요. 그죠? 근데 전통 유교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남성 중심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비자강. 여기에 부는 여기에 부와 다르죠? 여기에 부는 남편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한다. 효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효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이런 이미지를 본딴 것이라고 얘기하죠. 요게 삼강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군위신강, 부위부강, 부위자강이라고 하는 요 삼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륜 다섯 가지 원칙이 또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에요. 그죠? 그 아까는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군신유의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 뭐냐면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서로 믿고 그죠? 신뢰하는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군신유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부자유친.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된다.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오륜에서는 이젠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 오로지 너는 효도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하면서도 서로 친밀함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에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게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부인은 서로 다르다. 구분돼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유교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남편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그죠? 부인은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분별. 그죠?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나가서 아마 농사 짓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미지이고요. 부인은 이렇게 앞치마를 한 걸로 보면 집안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예요. 그죠? 분별이 그런 것이. 남편의 일이 있고 부인의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유교가, 다소 전통적이다, 뭐 또는, 남성 중심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데도 있다. 현대에는 어디나 지금 베트남도 그렇겠죠? 점점 뭐예요? 이렇게 남편의 일과 부인의 일이 따로 있지 않다고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남편과 부인이 지금 다 맞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더블 인컴이죠. 남편도 나가서 일해서 또 돈도 벌고 부인도 또 나가서 일하면서 돈도 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맞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어때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또 아이도 같이 키우고 그러니까 집 바깥의 일과 집안의 일이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바깥의 일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유교가 좀 전통적이다 또는 권위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뭐예요? 순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서라고 돼 있죠? 장유유서 무슨 뜻이냐?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응?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음, 식탁 예절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테이블 매너. 뭐 어느 나라나 이렇게 식탁 예절이 있죠? 그거는 식사 예절이라고 표현하는 식사 예절. 밥 먹을 때 어떤 어, 일정한 예절들이 있어요. 근데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식사 예절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장유유서. 어른이 뭐 집에서 식사할 때는 되게 그 어른이 뭐 유교식으로 생각하자면 아버지, 할아버지, 뭐 또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먹는 법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한국의 유교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그 K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가족 안에서 식사하는 이런 장면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죠?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할아버지나 뭐 아빠나 때로는 할머니나 엄마가 어때요? 우리 이제 식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숟가락을 들고 그죠? 숟가락을 들고 이제 밥을 먼저 들죠.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빠, 엄마 그런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죠. 이게 장유유서에 기반해 있는 것이죠. 장유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시고 아이들이 뒤따라 식사를 한다. 그죠? 그다음에 부모 유신, 친구들 사이에는, 그죠? 아까 그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사귄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오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삼강오륜. 그러면 군의신강, 부위부강, 그다음에 부위자강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오류는 뭐가 있냐면 분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다음에 공우유신 이런 식으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원칙들이고 한국에도 아직까지 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음. 또 유교 문화의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자면은요. 음,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장유유서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죠? 연장자라고 하는 건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상급자 또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 이런 거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이건 꼭 집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이런 식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유교 문화가 한국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면에서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음?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일부 유지가 되고 일부는 변화하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이런 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만큼 효가 강하진 않아요. 그죠? 효가 예전만큼 강하진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전과 결정적인 효라고 하는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음, 부모님을 모신다는 거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30년, 40년 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부모님 모시니?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래, 나 지금 부모님 모시고 있어. 이게 30년, 40년 전에 한국에서는 부모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유교에서 쓰는 표현. 봉양한다. 나이 들어서, 그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한다. 식사도 챙겨드리고, 또 그 밖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죠? 늘, 챙기고,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봉양. 부모님 모시고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한국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는. 그죠?